예, 장두식입니다. 예, 제가 요양원에서 근무할 때 식사를 금방 하시고도 조금 있다가 바로 또 밥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계속 달라고 조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될 건가? 예,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교육 받기를 조금 후에 또 간식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 조금 아까 바로 이렇게 식사를 하셨는데 생각이 안 나냐고, 방금 먹었잖아요, 자꾸만 조르시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부정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치매 환자에게는 좋은 얘기가 못 됩니다. 조금의 간식을 드릴게요, 아니면은 조금 후에 다시 식사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죠. 환자의 말이 사실과 달라도 무시하거나 야단을 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가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자의 요구에 응하며 재치 있게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반응을 해 주는 게 좋겠고요. 전체 식사량이 많아지는 것은 또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소량씩 여러 번 주는 것이 또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또 치매가 진행이 되면은 포만감을 담당하는 그 뇌 부위가 손상이 돼서 식사 장애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치매가 진행될 때에 그 포만감, 이렇게 풍족한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그 뇌 부위가 또 손상이 돼서 그 식사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또 기억력 장애로 인해서 내가 금방 식사한 것을 한 1-2분 후에 또 밥 달라고 하는 그런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환자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에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환자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적절히 응대해 주는 자세가 정말 어렵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식사를 또 거부하는 문제가 있어서, 식사를 권유하면은 화를 내면서 식사를 또 거부하는 사람, 어르신들도 있겠죠. 그럴 때는 시간 간격을 두고 식사를 하세요라고 다시 또 권하는 게 좋을 거고, 다른 사람이 또 권해 보도록 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식사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제2, 3자가 또 식사 좀 하라고 권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또 만약의 경우에 "안 먹으면 안 되죠, 마음대로 하세요" 라면서 식사할 것을 치워 버린다든지 "어차피 배고파질 텐데요" 라고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인제 그것도 치매 환자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고 음식을 치워 버리거나 강제로 먹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시간을 두고서 다시 환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서서 권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는 고집스럽게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기분이나 상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므로, 식사를 또 이렇게 거부할 때는 나중에 다시 권하거나 다른 사람이 권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죠. 식사 거부가 계속되어 영양에 또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은 또 의사의 또 진찰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각종 신체 질환이나 우울증 때문에 또 식욕을 잃을 수가 있고, 또 이 입안에 구강 내에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밥만 먹고 반찬을 잘 안 먹는 문제.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스스로 식사하긴 하지만은 밥이나 이렇게 국이나 먹고 반찬은 골고루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대상자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네요. "이거 참 맛있게 생겼네요.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라면서 아주 그냥 친절하게 부드럽게 권하면 좋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하세요? 반찬도 먹어야죠" 라면서 야단을 치거나 밥
밥하고 반찬을 막 섞어서 뭐 강제로 이게 먹이는 그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좀 삼가해야 될 행동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면서 강제로 먹이려고 해서도 또 안 되는 거고, 또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 밥하고 반찬하고 막 섞어 가지고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것도 좋지 않고, 음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말을 걸면서 골고루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권하는 게 좋고요. 환자가 좋아하는 또 반찬을 조금 안다면 또 먹기 편하게 음식을 또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은 건강 유지에 꼭 필수적이므로 아주 그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밥만 먹고 그러니까 밥만 드시고 반찬을 잘 안 먹는 경우에는 그 편식하는 그 경우라고 그러죠. 그 편식을 할 경우에는 치매 환자에게서 오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게 편식.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평소 식습관을 잘 파악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뭐 먹기 편하게 조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환자의 그 신체 상태와 구강 내에 문제가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네, 입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원인을 또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식사를 하다가 잘 삼키지 못하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다가 잘 삼키지 못해서 뭐 뱉어내거나 또 사례가 걸리는 경우가 아마 잦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례가 걸린다든지 그럴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 천천히 드세요, 뭐 서두르지 마세요 등의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따뜻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은데, 뭐 하세요? 빨리 삼켜요. 더럽게 뱉어내면은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게 되면은 그 대상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인지가 좀 있으면은 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래서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면서 강제로 또 삼키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 소량을 여러 번 이렇게 드시게끔 해 주는 게 또 필요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 그 대상자가 먹기 좋은 그 조리 형태의 음식을 또 만들면 좋은데, 그거는 뭐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치매가 진행이 되면은 음식을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삼키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은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해야 되겠죠. 하여튼 치매 그 환자가 어딘가 좀 뭐 행동이 부자연스럽거나 뭐가 이렇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일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그 환자에게는, 그 대상자에게는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사례가 자주 걸리는 경우에는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흡인성 뭐 폐렴이라는 게 있습니다. 흡인성 폐렴을 또 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음식을 조리할 때에도 잘 삼킬 수 있도록 연하게 하거나 또 잘게 썰어서 준비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치매 그 환자들에게는 그 식사할 때도 여러 가지 그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